안녕하세요, 오카 김환영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미국 로데오 거리입니다. 로데오 거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요, 리비안을 시승하기 위해서인데요. 리비안 R1T 우리나라에서도 곧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자동차가 불과 75,0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만원 9천만원이면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 차 리비안이 정말 불안한 메이커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조금 잘못 생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차를 실제로 보니까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잘 만들어진 자동차에서 저도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퀄리티의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는가, 그것도 첫 번째 자동차를 만드는 메이커가. 야,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보통 메르세데스나 BMW나 이런 메이커들이 잘 만드는 거고, 신생 기업들은 그런 것에 많이 부족한 회사들이었잖아요. 그렇지만 혁신성으로 따라가는 거, 그런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회사가 혁신적인 것도 더 뛰어나고 이 품질 수준이나 기능도 더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수준이 됐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일단 승차감이 미쳤어요. 승차감 너무 좋아요. 트럭이잖아요. 트럭이라면 어쩔 수 없이 이 서스펜션이 단단할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이 차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무게도 상당하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들어낸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합니다. 일단 서스펜션은 세 가지 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라이드를 스티프, 소프트, 이렇게 두 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티프로 한번 바꿔볼까? 단단한 승차감으로 바꿨습니다. 노면이 조금 더 딱딱해지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 라이드도 두 가지지만 여기 보면 드라이브 트레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소프트 샌드 있고요, 락 크라울 있고, 랠리 있고, 드리프트. 아니, 드리프트 왜 있어? 드리프트를 하게 되면 ESC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 있죠. 이 전자 자세 제어 장치, 이걸 완전히 꺼버리는 기능이 여기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뒷좌석에 앉았을 때는 승차감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보통의 자동차 트렁크에 기껏해야 200kg 이내로 실는 정도로 트렁크를 설계합니다. 그래서 한 100kg 정도만 실어도 차가 이렇게 확 주저앉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트럭은 어때요? 최소 800kg 정도는 실는 걸로 감안을 해서 차를 만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뒤쪽 서스펜션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만큼 승차감이 딱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뒷좌석에서는 조금 희생해야 되는 게 트럭의 숙명 같은 겁니다. 그런데 앞좌석은 전혀 그렇지 않네요. 앞좌석 승차감은 버터처럼 부드럽게 움직여져요. 지금 단단하게 한 게 이거라고, 전혀 단단하지 않거든요. 완전 부드러운데? 차체의 높이도 스탠다드 하이스트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속도에 따라서 이 에어 서스펜션이 차체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마음에 들고요. 차체가 지금 어지간한 차보다 높은데, 이 정도로 높은 상태에서 주행해 봤을 때 괜찮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본격적인 트럭, 포드 F150이나 허머 EV나 이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자동차가 아니라 평소에 내가 주행하는 자동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아주 기분 좋네요. 근데 이 차에서 중요한 건 승차감이 아니겠죠. 이 차의 출력입니다. 이 차는 무려 4바퀴 각각의 모터를 갖고 있고요. 출력은 무려 830마력입니다. 아니, 우리가 포르쉐 911 같은 거 타면 출력이 400마력이 넘어요, 출력이 500마력이 넘어요,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 이 차는 400, 500마력? 장난하니? 이러면서 이 정도면은 대체 어떤 느낌이 들까? 한번 밟아볼까요? 이야, 좋구나. 좋구나. 찌릿찌릿한 느낌이 드는데, 크기를 감안하면 더 찌릿찌릿하네요. 도대체 리비안은 어떤 차인가 너무 궁금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리비안 너무너무 타보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리비안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회사가 된 적이 있었어요. 뭐 큰 회사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뭐 매출로, 어떤 사람들은 순이익으로, 어떤 사람들은 주식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을 텐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이냐? 현대적인 방식으로는 시가총액을 바라보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세계에서 가장 부자 뭐 일론 머스크다 얘기할 때 현금을 그만큼 갖고 있나요? 아니면 이익을 그만큼 세웠나요? 그게 아니라 주식 평가 가치를 따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세상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으로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비아는 세계 3위 기업까지 올라갔고요. 지금은 뭐 굉장히 나락으로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아마도 가격을 한번 흔들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작년 2022년에 가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이슈가 심각하다, 배터리 가격도 오히려 올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요. 그러면서 이 리비아는 가격을 갑자기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가격을 인상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까지 나쁜 일은 아니죠. 근데 기존에 계약한 소비자들한테 그 가격에는 못 주고 네가 돈을 더 줘야 그 제품을 공급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가격을 올려버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엄청난 비난의 여론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격을 높이지 못하고 단 하루 만에 다시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격도 높이지 못하고 비난 여론은 만들어내고, 그래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가격을 올리는 게 왜 그렇게 민감했느냐? 왜냐하면 테슬라는 가격을 올려도 기존에 오더를 한 소비자들한테는 그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 준다는 점에서 이 가격을 올린다는 게 조금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리비안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 게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이 가격에는 제품을 공급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강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격을 올린다고 하니까 역시 그럴 줄 알았다, 그 가격에 그래 어떻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겠어 라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리비안에 대해서 이 불안감을 갖게 된 게 사실입니다. 오디오 같은 경우는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네, 퀸이 부릅니다. 이거 실화냐? 이 가격이나 성능이나 이 스펙이 말이 안 돼. 게다가 이런 완성도,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런 차를 한 번에 만들어냈노? 품질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차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차 중에 가장 품질이 좋다고 할 정도로 품질이 좋아요. 최고의 품질의 자동차들은 대충 다 비슷하잖아요.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한 모습이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형편없는 차들은 제각기의 이유로 형편없어요. 어떤 차는 뭐 소리가 난다든지, 어떤 차는 품질이 형편없다든지 뭐 등등등의 이유가 있을 텐데, 이렇게 완벽에 가까운 차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르세데스나 BMW나 아우디나 이 리비안이나 그 품질이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품질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 곳에서 깜짝깜짝 놀랄만 합니다. 왜냐면 이 차의 비교 상대로 삼는 것들이 테슬라거든요. 테슬라보다 월등히 품질이 좋습니다. 비교가 안 돼요. 이건 충격. 그런데 너무 좋기 때문에 더 믿어지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이 차가 1억도 안 되는 금액에 판다는 게 너무 저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양산은 또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이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급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요. 이 가격대를 낮게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모터가 4개 달린 가장 비싼 모델만 팔리고 있는데 그게 한 85,000불 뭐 이 정도거든요. 전기차인데 1억 이하를 가지고서 이걸로 과연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 리비아는 차를 팔수록 조금씩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회사가 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차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테슬라를 벤치마크 했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테슬라 모델 3를 국내 최초로 시승한 그 자리입니다. 토판과 캐니언이라고 하는 캐니언 로드인데요. 이 차의 어시스트는 하이웨이 어시스트라고 해서 테슬라하고 작동 방식은 거의 같아요. 지금 보면 기어를 이렇게 한 번 누르면 어댑티브 크루즈, 2번 누르면 핸들까지 조향되는 하이웨이 어댑티브 크루즈를 해줍니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게 그냥 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이상 좋은 방법이 없겠죠. 요런 길에서 작동되느냐? 안 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는 하이웨이에서만 되고요. 이런 길에서는 작동시켜주지 않네요. 테슬라를 많이 벤치마킹했지만 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술은 아직 따라가는데 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어댑티브 크루즈로 속도를 이렇게 맞췄어요. 속도를 맞춰서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거리를 가장 좁혀도 상당한 거리를 띄워놓고 있습니다. 차가 몇 대 들어가냐면 한 요 사이에 3대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코리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의 차간 거리죠. 이게 좁힌 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걸 굉장히 좁히지 못하는 이유는 그 정도의 자신감은 없었다, 이런 느낌으로도 느껴지기도 해요. 자, 달려보도록 하죠. 오우, 야, 이게 대단한 퍼포먼스입니다. 이게 지금 스포츠 모드도 아닌데. 다 안 밟았어요. 좀 요만큼 밟았어요. 요만큼. 2.6톤짜리 차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리어휠 스티어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회전을 해보면 회전이 굉장히 정교하게 되거든요. 전혀 미끄러지지 않고 정교하게 회전하는 이 느낌이 아주 묘합니다. 이 차의 이 독특한 구동 방식 덕분인 것 같아요. 왼쪽 오른쪽이 각각의 모터를 갖고 있고 각각의 모터를 다른 속도로 제어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자동차는 모터 하나가 디퍼런셜로 보내면 디퍼런셜이 어떻게 됐든 간에 두 곳이 알아서 배분이 되도록 해라, 이런 게 디퍼런셜의 기능인데요. 근데 이 차는 그렇지 않죠. 이 두 바퀴가 얼마나 꺾일지를 알아서 정교하게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너에서 이런 식으로, 요게 되는구나. 그 리어휠 스티어라고 해서 뒷바퀴가 안쪽으로 꺾이는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없는 것보다 훨씬 좋은 기능인데, 근데 리비안에선 거기서 한술 더 떴네요. 뒷바퀴가 꺾이는 게 아니라 뒷바퀴의 안쪽 바퀴와 바깥쪽 바퀴를 다르게 움직이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특히 이 차 같은 경우는 탱크턴 모드를 따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모터가 따로따로 있으니까 이쪽 바퀴는 앞으로 돌고 이쪽 바퀴는 뒤로 돌면 그럼 제자리에서 그냥 돌 수 있겠네 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현대차가 공개한 거 있잖아요. 이거 피벗턴이라고 해서 바퀴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바퀴로 돌게 하는 거, 이런 피벗턴기는 이미 이 차에는 구현을 했었죠. 제가 왜 했었다고 하냐면 양산에서 이게 중단됐습니다. 저희가 시승하는 이 차에는 탱크턴 기능은 제공되진 않아요. 아마도 차에 여러가지 무리를 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지금은 제공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마도 정말로 많은 소비자들이 오프로드에서만 쓸 거예요, 절대 딴 데선 쓰지 않아요 라는 확신을 준다면 아마 탱크턴 모드도 조만간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의 4개 바퀴 따로따로 움직이는 이 모드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드네요. 산길에서 이렇게 다니니까 이게 진짜 좋네요. 서라운드 뷰가 진짜 기분 좋은 게 범위가 넓어. 보통 자기 바로 옆에만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쪽은 저기까지 보여주고, 이게 옆으로 한 차선 정도를 더 보여줍니다. 이게 다른 차들은 안 되는데 이 차는 왜 될까? 차가 그만큼 높아서 됩니다. 네, 높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승용차의 어라운드 뷰보다 훨씬 더 먼 거리까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네, 이렇게 산길로 왔는데요. 산길로 올라온 길도 굉장히 즐거웠지만 어쨌든 이 차 굉장하다는 느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행만이 아니겠죠. 더 중요한 건 이 차의 외관 그리고 기능들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웰컴 램프, 우와, 잠갔을 때, 네, 일단 웰컴 램프 자체도 굉장히 멋지게 보이고요. 그리고 면발광이 이 정도 해줘야 이제 제대로 된 램프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현대차는 굉장히 얇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트럭이다 보니까 이게 좀 크게 이렇게 가도 또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깜빡이 같은 경우는 DRL하고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DRL이 흰색이던 게 주황색으로 바뀌면서 깜빡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쪽에 느낌 좋으세요? 저는 일단 그릴이 별도로 여기 없는 게 이게 굉장히 심플하고 멋지게 보이네요. 그렇지만 작은 그릴이 아래쪽에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들도 결국엔 배터리를 식히기 위해서 이런 그릴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토우가 항상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양쪽으로 2개 자리 잡고 있네요. 이게 2개가 있는 이유는 이 차가 오프로더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빠졌을지 저쪽 방향으로 빠졌을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2개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 차의 무게가 무려 2.7톤이나 되기 때문에 하나의 고리로 좀 어렵다면 2개의 고리가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차 외관에서 봤을 때 어떻게 당당해 보이지 않으세요? 21인치 휠이 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휠도 휠이지만 21인치인데 55 시리즈야. 이런 타이어 보셨어요? 어지간한 대형 트럭에나 쓸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직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경이 어마어마하고 21인치인데도 불구하고 꽤 많은 공기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서 꽤 소프트한 느낌을 보여줘요. 아, 이런 거 마감 보세요. 이런데 지금 틈새가 하나도 없이 고무로 쫙 마감을 해놨거든요. 이래서 풍절음이 굉장히 억제됐구나,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웨더 스트립을 하나 더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틈에 공간이 없도록 하는 거, 단차가 테슬라의 약점이라고 하니까 이 회사는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공략한 것 같아요. 테슬라는 이 정도 안 되지, 우린 이 정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죠. 뒷모양을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일자 램프를 아주 두껍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깜빡이가, 지금 이거는 유럽형이 아니고 미국형이기 때문에 깜빡이가 빨간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테슬라도 그렇고 노란색 깜빡이로 전환하는 걸 보면 리비안도 결국에 노란색 깜빡이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R1T 해서 지금 트럭이 먼저 나와 있는 상태고요. SUV도 이제 나옵니다. SUV가 나오게 되면 이 차의 스펙들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가져가고 가격이 조금 비싸지긴 하는데 SUV가 아마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겐 더 많이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죠. 키 자체도 예쁩니다. 현대차 키하고는 사뭇 다르죠. 요거 이렇게 그리고 키가 중요한 건 위아래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주머니에 넣었을 때 그냥 클릭할 수 있게. 그리고 한번 보면 이 키는 사용자가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굳이 글씨를 그렇게 흰색으로 써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충만 봐도 그냥 한번 누르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랜저 같은 거 키에 뭐 이것저것 쓰지 말고 좀 검정으로, 음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깔끔하고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오프로드 성향의 자동차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됐는데, 열쇠고리에 연결할 때도 이렇게 쉽게 연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들 어디서 많이 보셨을 텐데, 등산용품 보면 이렇게 자일 같은 걸 연결하는 이런 고리가 있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형상화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 잠깐만 일제성이 들어갈 수 있는 트렁크를 갖고 있어요. 테슬라의 트렁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이 프렁크 마감도 대단합니다. 이런 데 이렇게 그물망 같은 것도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프렁크에 뭔가 짐을 넣었을 때 짐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이런 장치들, 이런 거 잘 만들었고요. 여기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완속 충전 케이블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여기 갇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여기에 탈출 버튼을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워셔액 같은 거 여러분들 넣어보신 분들 대부분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기울이다 보면 이런 데 다 쏟아요. 근데 이렇게 커버가 잘 돼 있어서 좀 잘못해서 쏟아도 괜찮은 워셔액 주입구를 보여주고요. 아무튼 이거 닫으려면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이 차는 게다가 트럭이잖아요. 당연히 트렁크 공간이 하나 더 있죠. 뒤쪽으로 오게 되면 허머 EV나 이런 자동차들하고는 다르게 이 밑에 밟는 스텝이 하나가 별도로 없네요. 일단 여기 트렁크 공간 보면요,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스페어 타이어 공간이 있어요. 물론 스페어 타이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를 또 별도의 히든 스페이스로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트럭은 이런 것들이 없으면 짐을 실을 공간이 없어.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다가 뭐 비싼 물건을 놔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비싼 물건 넣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수납 공간 밑으로 적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앞쪽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 공기 주입구가 있어서 놀랍게도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타이어에 공기를 넣거나 할 때 호스를 연결해서 그대로 타이어에 연결하면 타이어 공기압을 조절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것들이 있느냐? 왜냐면 이 차는 오프로드를 달려야 되는 차이기 때문이죠. 오프로드를 갈 때는 공기압을 좀 더 낮춰서 좀 더 부드럽게 가야 되고요. 그리고 공기압을 뺐으면 다시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기압을 다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어건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위로 올라가도록 하죠. 아이고 이렇게 올라가기가 힘들게 돼 있지? SUV 타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자동차 트렁크에서 앉아서 뭐 보면 자연과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는데, 사실 트럭만큼 하겠어요? 트럭은 여기서 그냥 누워도 돼. 여기 돗자리 깔고 누우면 여기가 그냥 자연 한가운데서 돗자리 깔고 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을 합니다. 심지어는 텐트도 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넉넉한 공간을 갖고 있는데 기분 좋은데요? 이런 것도 된다고요? 여기 스피커가 없어서 아쉽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컵홀더 안쪽에 스피커를 제공합니다. 이 안에 집어넣어 놓으면 여기서 알아서 충전이 항상 돼 있어요. 이렇게 라이트도 켤 수 있고,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블루투스 스피커로 들을 수도 있어요. 플레이!
밖에서 오붓하게 이걸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해 줍니다. 이런 가제트가 이 차에는 굉장히 많아요. 자동차 타다 보면 롤스로이스는 여기에 우산이 있죠. 이 차는 우산이 필요한 차가 아니니까 이렇게 리비안 플래시를 제공을 합니다. 이런 밝기가 말이 됩니까 이게? 이 품질 자체도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품질 자체가 너무 좋아요. 이런 아기자기한 것들이 진짜 많단 말이죠. 차 자체가 뭔가 즐겁게 만들어진 자동차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열면 여기에 이렇게 기어가 안에 들어있는데요. 원래는 기어가 들어있지만 오늘은 재성이 들어있네요. 스노우픽에서 제공하는 키친도 있어요. 그래서 이 키친을 쭉 꺼내서 여기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제공을 합니다. 이 220V나 120V 이런 걸 꽂을 수 있는 공간을 여기 그리고 저기 이렇게 두 개를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겠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액세스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여기에 이제 짐을 넣거나 빼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재성씨가 여기 들어있다면 제가 여기다가 계속 먹이 같은 걸 줘야 되는 거죠.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 차 안에서 굴러다니면 좀 그러니까 저렇게 쓰레기통으로 집어넣어서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치울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오프로드 전용 어떤 공구들 이런 것들을 여기다 넣어서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보통 이제 대형 트럭 같은 데는 다 이런 공간이 다 있고요. 근데 이거 픽업 트럭에서는 이런 공간 있는 차가 거의 없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재밌는 부분이네요. 여기 올라갈 때 되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여기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려면 사실 좀 어려워요. 근데 그럴 때 사용하는 발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밟고서 올라가라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데요. 맥스 몇 킬로냐면 110kg까지 제공을 합니다. 여기도 당연히 밟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밟고 올라가란 얘기죠. 잘 만들었는데요? 좋죠? 높아지는 속도가 하이에서 로우는 금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문짝만 열어도 로우로 낮춰지는데, 그러니까 라쿠라울이라든지 오프로드를 위해서 하이스트 기능도 제공하는데 예외적인 경우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오래 시간이 걸리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안쪽에 보면 에어스프링의 형상이 보이는데요. 에어스프링이 이만해요. 무슨 항아리만한 에어스프링이 들어있습니다. 와, 크기가 이게 직경이 어마어마하네요. 이 차의 무게가 어마어마한데 그걸 지탱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에어스프링이 큰 게 들어가서 승차감이 필요할 땐 승차감으로, 그리고 단단함이 필요할 땐 단단함으로, 그리고 높이가 필요할 땐 높이로 계속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WC-본도 굉장히 두꺼운 WC-본을 사용하고 있네요.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모든 면을 지금 매끈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아래쪽도 지금 스키드 플레이트로 일일이 꼼꼼하게 다 만들어 놔서, 그래서 만약에 아래쪽에 구조물 같은 게 걸리더라도 바로 아래쪽으로 보내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아래쪽을 커버를 잘 해놓고 있네요. 뒤쪽도 에어 서스펜션인데 에어 서스펜션 아래쪽으로 서스펜션 구조가 보입니다. 서스펜션 구조 굉장히 독특해요. 알루미늄 합금으로 아주 단단하고 가볍게 만들어진 서스펜션 암도 아주 예쁘게 보여지기도 하네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리비안 한국에 특허를 등록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등록 신청을 했다는 의미는 한국에 진출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리비안이 우리나라 도로에 돌아다니는 걸 많이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한국 진출하겠지. 진출하겠죠? 믿습니다. 그러면 이 차 조금 더 시승하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아니, 열기만 하면 항상 나오시네요. 이거 높여놓으니까 올라갈 수가 없어. 여기 앉을 수가 있습니다. 의자처럼 앉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높을 수가 있나? 여기까지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까지 자동차는 모름지기 이 정도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거를 아득히 뛰어넘는 정말 색다른 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재밌고 즐거운 그런 자동차네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어디 잡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우, 세상에. 실내로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테슬라가 떠오르긴 합니다. 이렇게 큰 디스플레이, 16:9 디스플레이 너무 좋잖아요. 아마 영상 같은 걸 봤을 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위아래가 이렇게 잘려 보이기 때문에 이 차보다는 조금 더 스크린이 작게 보여질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레벨링 굉장히 신기하죠. 왜냐면 캠핑 같은 거 할 때 이 차 트럭 베드 저런 데서 텐트를 치거나 이럴 때 오프로드는 반드시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을 텐데 기울어진 곳에서 눕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걸 수평으로 만들어 주는데 이 에어 서스펜션을 이용해서 차가 이렇게 수평이 되도록 맞춰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인테리어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일자로 쭉 있는 거 약간 테슬라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품질 수준이나 이런 걸 보면 테슬라라고 했나요? 제가 조금 전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거 진짜 나무잖아. 오픈포어도 아니고 이거는 그 나무 본래 소재를 그대로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우드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예전에 공조장치 같은 거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레버들, 이런 다이얼들, 그런 것들이 여기는 생략돼 있어요. 뭐 테슬라나 마찬가지죠. 공조장치 같은 걸 이런 식으로 조작할 수 있고요. 공조장치가 바람의 양을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차가운 바람을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한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 아래, 좌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터치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위쪽으로도 바람이 들어오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으로도 하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뒷좌석에 바람이 나오게, 위쪽으로 바람이 나오게, 아래쪽으로 바람이 나오게, 이런 식으로 다 정할 수 있어요. 여기 애견 모드도 있습니다. 근데 걔를 여기다 놔둬야 되는 경우에 애견 컴포트 모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메뉴들, 버튼들이 모두 다 터치스크린으로 들어갔는데 뭐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너무 좋아요. 훌륭합니다. 밑에 위에 고정 메뉴가 항상 있어서 이런 것들 혼동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오프로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주 잘 돼 있네요. 오디오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데 오디오 같은 경우는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되네? 오디오 미치지 않았습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몇 단계 더 위에요. 메리디안 엘리베이션이라는 사운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메리디안이 자동차에 사용하고 있었던 것보다 멀티가 더 좋은 거죠. 리비안이 메리디안하고 공동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어낸 시스템인데 아주 훌륭합니다. 오디오 시스템의 퀄리티가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잘 만들었고요. 뒷좌석에 보면 이렇게 송풍구가 있는데 송풍구 아래쪽으로 이렇게 터치스크린이 있습니다. 터치스크린을 켜고 끄고 이런 걸로 조명도 여기서 처리하고 이 바람 방향과 이런 것들을 디스플레이로 나타나게 해놨어요. 여기 디스플레이는 이제 거의 필수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여기 USB-C 두 개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요거 하나만 있음으로 해서 차가 훨씬 더 고급의 자동차로 느껴지는 거, 이런 것도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는 좋을 수 있는데 모든 게 좋잖아요. 에어 서스펜션, 오디오 시스템, 배터리도 지금 업계 최강이에요. 180kWh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180이라니, 이 차의 배터리는 아이오닉 배터리 2개 반 들어가요. 거기에다가 모터는 아이오닉 2배. 아니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이걸 이 가격에 팔면은 이거는 계속 하겠다는 생각이 과연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리비안 제발 안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자동차를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이 정도 가격으로. 네. 아, 동네 정말 좋다. 이렇게 처음 마주친 사람하고도 이렇게 손은 들고 인사하고 되게 좋지 않나요? 그것도 되게 예쁜 아가씨가 갑자기 인사를 해주셔서, 아, 이게 좋은 차 타니까 이게 이런 게 좋네. EV고에서 충전하고 있고요. EV 인프라 같은 거 있으면 조금 더 저렴한 데를 찾아서 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미국엔 EV 인프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내비게이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선택했습니다. EV 인프라 카드로 딱 찍으면 다 통과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고 지금 신용카드로 이걸 했고요. 커뮤니케이션 에러 디텍티드 해서 지금 충전이 안 되고 있어요. 인터널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인터널 프로블럼 뭔데? 에러 났어요, 여기 오지 마세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에 그런 거 없죠? 아, EV 인프라 필요하다. 먼저 한번 꽂아볼게요. 자동으로 닫혔어? 아, 불편한데? 밖에서 눌러서 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밖에서 눌러서 열 수는 없게 하고 이렇게 멋있게 열리게 해놨어요. 프리페어링. 아, 충전 시작했어요. 이야, 멋진데요. 충전이 될 때 이렇게 나 충전되고 있어 라는 걸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적극적으로 보여줘야죠. 거의 뭐 이렇게 약간 이런 분위기로, 야, 이 앞쪽이 조금 지나치게 밝다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는데 사실 벽에 비춰서 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반사돼서도 보여야 되니까 이 정도로 밝기가 좀 밝은 것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 차가 있음으로 해서 이 주변 전체를 더 미래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도 있어요.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주변 전체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네요. 뒤쪽에도 여긴 충전 램프가 있어요. 충전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충전소가 있고 바로 앞에 저렇게 식당이나 뭐 스타벅스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햄버거 같은 거 먹으면서 내 차 충전 잘 되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충전이 잘 되지 않고 있으면 여기 램프가 다른 색깔로 바뀌기 때문에 잠깐만, 충전이 뭐가 잘못됐네 하고 바로 뛰어와서 볼 수 있겠죠. 완료되면 또 이 깜빡거리는 것도 완료됐다 표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멀리서 보고서 아, 내 차 다 완료됐구나, 빼야 되겠네 하고 바로 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세우거나 뒤로 세우거나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으로 다 불빛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전기차라면 이 정도 노력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변을 더 아름답게 보여주는 이런 것들도 있죠. 리비안 엠블럼이 굉장히 멋지게 보여지는데요. 사이드미러에 달려 있어서 아주 선명하게 바닥에 비춰지는 것도 인상적이네요. 물론 문을 열었을 때 안쪽엔 없습니다. 안에서 내릴 때 바닥에 비춰지는 용도는 아니고 차 밖에서 가까이 갔을 때 뭔가 좀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드는 것,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것 같네요.
3.7조. 우와. 일단 소름 끼치네. 그냥 3.6초인데 일단 시속 60km까지가 1.7초 만에 끝나는 게, 지금 이 차 가속 능력이 EV6 GT하고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EV6 GT가 3.5초인데 이 차도 지금 저희가 환경을 조금만 바꾸면 3.5초 이내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EV6 GT가 어마어마한 느낌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비교했을 때 2.7톤이나 되는 차가 이렇게 달려나간다는 거 굉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에서만 생산합니다. 일리노이 공장에서만 생산하죠. 이게 아주 재밌는 점이에요. 왜냐면 이 차가 여러모로 테슬라를 닮았다고 하는데, 이 테슬라는 처음으로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한 게 도요타가 버리고 간 누미 공장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공장을 테슬라가 인수하면서, 그 테슬라는 정말 소량 생산하던 아주 자그마한 전기차 회사였는데 도요타 공장을 인수하게 되면서 아주 엄청난 규모의 스케일로 자동차 회사가 갑자기 점프업을 했거든요. 이 리비안도 비슷한 경로를 겪었습니다. 이 리비안은 미쓰비시가 경영이 어려워져서 문을 닫은 일리노이 공장을 인수하면서 이 리비안이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 기업들의 그 품질 수준, 이런 것들까지도 이 회사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판매량이 부족하다 해서 그냥 한두 대 만들고 나자빠지는 그런 회사냐? 그건 아닙니다. 패러데이 퓨처나 아니면 뭐 니콜라나 이런 회사들은 정말 한두 대 팔고 그냥 문 닫는 회사잖아요. 그건 사기죠. 정말 사기입니다. 그런데 이 차는 그렇지 않아요. 이 차는 작년에 무려 14,000대의 판매량을 보여줬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리비안은 앞으로 계속 영속을 할 수 있는 회사라는 거죠. 손해를 볼지언정 계속 가겠다라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차는 지금 전기차로서 달릴 때 더 잘 달려야 되고, 더 안정적이어야 되고, 조용해야 되고, 코너링을 할 때는 안정적으로 코너링을 돌아줘야 되고, 네 바퀴는 각각의 동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필요할 때는 차에서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어야 되고, 차에서 음악도 빵빵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자동차 내의 컴퓨터 수준도 뛰어나야 되고, 차에서 기름 냄새 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구축하려면 결국에는 이런 전기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전기차가 아니고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충족시키는 이 전기차가 꼭 필요하다는 걸 이 차는 웅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사고 싶다. 이거 한국에서 이 차 몰면은 완전히 인싸 되겠는데? 사실 자동차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성 같은 걸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까? 일단 그 브랜드만의 특징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기존하고 비슷한데 조금 다른, 조금 더 멋있는 그런 걸로는 안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세계의 자동차 디자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 리비안은 그런 것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한 것 같아요. 리비안의 헤드램프는 500m 밖에서 봐도 아, 저기 리비안이 오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로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모두가 다 날카롭게, 더 공격적으로 도로에서 한판 붙어보자, 마치 싸움하는 것 같은 디자인을 해놓고 있는데, 이 차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엄청난 퍼포먼스를 갖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렇게 퍼포먼스가 뛰어난 차라는 걸 굳이 숨겨놓고 있어요. 상대방을 무장해제 시켜주는 그런 얼굴로 이렇게까지 힘을 뿜어내니까 더욱더 이 차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강력한 트럭들도 있습니다. 허머 EV라든지 이런 차들이 이 차보다 출력이 더 세죠. 허머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출력과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지만 무게가 4톤,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죠. 게다가 오프로더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는 오프로드를 가겠다,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기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 한국에 진출하게 되면 그 한국에서 사용할 때 딱 적절한 정도의 크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한국에 진출하는 의지를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 차가 한국에서 바라볼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리비안을 시승해 봤는데요. 리비안 R1T 정말 멋진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자동차가 결국엔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가솔린 자동차, 디젤 자동차의 시대는 정말로 문을 닫고 있는 것 같고요. 전기차의 시대로 확실히 넘어갔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 같은 자동차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